아버지,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인생 역전. 로또만한 게 없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인의 70대 김철수 씨의 인생 역전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5억 로또 당첨으로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용인에 사는 72살 김철수입니다. 6개월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첨 그날 아침부터 뭔가 달랐어요. 복권방에 들어설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어이구, 철수씨, 오늘은 왜 이리 일찍 오셨어요? 박 사장, 오늘은 뭔가 느낌이 달라. 분명 큰돈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러게요. 번호들도 묘하게 잘 어울리네. 큰아들 생일 15점, 작은아들 생일 23점. 그날 저녁 TV 앞에서 아내와 함께 번호를 확인하는데, 여보, 우리가 1등이야. 아내는 처음엔 믿지 않더니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15점, 23점, 35점, 40점, 41점, 44점. 처음엔 그냥 멍했어요. 손이 떨려서 로또 용지를 몇 번이나 떨어뜨렸죠. 여보, 이거 맞아요? 이제 진호 등록금 걱정, 진석이 학원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먼. 다음 날 은행에 갔더니 항상 반갑게 맞아주던 계장님이 갑자기 지점장님을 모시고 오더니, 아이고, 철수님, VIP 전용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 담당자를 배정해드리고, 옆자리에서 기다리시던 김씨 부부가 수군거리는 게 들리더군요. 철수씨, 무슨 일이래? 로또 1등 됐대. 대박 인생 역전이야. 35억이래. 아들들도 잘 풀리겠네. 너무너무 부럽다. 처음 받아보는 VIP 대우에 아내와 저는 얼떨떨했어요. 통장에 찍힌 35억.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이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들었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평소처럼 라면 3개를 집었는데 직원이 다가와서는, 철수님, 오랜만이에요. 이제 이런 거 드시면 어떡해요? 저희 최고급 와인이 들어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난 그냥 라면 사려 왔는데. 옆에서 장 보던 이웃들은 부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옆집 할배는 자꾸 저한테 쏘라고 뭘 맡겨놨는지 돈 좀 있다고 사람이 달라졌네. 만에 수군거리는 건 좀 짜증났지만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났지요. 마트 직원은 와인을 사면 자기가 백화점 VIP 라운지를 소개시켜 준다며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마침 손주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 돼서 추천을 받았지요. 평생 처음으로 백화점 9층에 올라가 봤어요. VIP 라운지라는 곳인데 샴페인에 캐비어까지 내오더군요. 아내는 처음 겪는 일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런 데를 다 와보네. 문득 30년 전
아내가 백화점 쇼윈도 앞에서 한참을 보던 그 가방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살 엄두도 못 냈는데, 여보, 그 가방 사러 갈까요? 그렇게 처음으로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어요. 평생 시장 바구니만 들던 아내가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웃던 모습,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당첨 2주차. 자식들을 강남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불렀어요. 룸이 따로 있는 그런 데는 처음이었죠. 아버지, 이런 데서 식사를 하시다니. 이제 아빠가 한번 멋있게 쏠게. 그날 준비한 선물을 건넸어요. 진호에겐 벤츠 키를, 진석이에겐 강남 아파트 전세 자금에 보탤 돈을. 자식들 얼굴에 피어난 환한 웃음. 그때만 해도 이 행복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민석이가 제 무릎을 붙잡고 좋아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벤츠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자랑할 수 있겠네요. 당첨 3주차. 처음으로 골프장에 가봤어요. 72홀 회원권을 보여주니 직원들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회장님, 오늘은 특별히 제가 모시겠습니다. 코스 상태가 최고예요. 처음 쳐보는 골프라 공도 제대로 못 맞추고 벙커에도 몇 번 빠졌지만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클럽하우스에서 식사할 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대기업 임원들이 먼저 와서 명함을 내밀더군요. 김 회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한번 모시고 싶은데, 그날 저녁 자식들과 함께한 만찬,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골프 배워야겠어요. 회사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고. 저도요. 아버지, 건설 현장 사장님들이랑 골프 치면서 계약도 따고, 그렇게 바쁘다고 해서 얼굴 보기도 힘든 아들내미들이랑 하루가 멀다시피 골프를 치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재밌었는데 나중엔 골프가 성미에 안 맞아서 포기하고 남은 골프채는 주변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해외여행을 갔어요. 괌의 특급 리조트, 프라이빗 비치가 있는 로열 스위트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가족만을 위한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죠. Welcome to Guam. VIP 고객을 위해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아내는 평생 처음 타보는 리무진에 들뜨고 손주들은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느라 바빴죠. 리조트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김 회장님 가족을 위해 프라이빗 비치를 준비했습니다. 헬기 투어도 예약해 두었고요. 해변가에 우리 가족만을 위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촛불이 켜지고 바이올린 연주가 흐르고. 아버지, 이런 걸 준비하시다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니. 이제서야 제대로 된 가족여행이라는 걸 해보는군요. 효도할게요. 그날 밤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돈이면 뭐든 할 수 있구나. 우리 가족이
이제는 진짜 부자구나.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불길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호가 주말에 찾아와서는 아버지 통장이 좀 걱정되네요. 제가 한번 관리해 볼까요? 전문가랑도 상담해보고 며칠 뒤엔 진석이가 아버지, 이번에 좋은 투자가 있는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해서요. 10억만 빌려주시면.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좀 불안하더군요. 하지만 아직은 자식들을 믿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당첨금 중 10억이 한순간에 날아갔죠. 그러다 어느 날 큰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을 보게 됐어요. 시아버님 로또 당첨. 이제 우리 가족은 신분 상승. 샵 로또 35억 샵 부자 되기 샵 명품 구매. 작은 며느리도 지지 않고 강남 입성. 시아버님이 사주신 아파트. 샵 쌍유층 라이프 샵 부자 내 가족.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어요. 대박! 이제 호화로운 생활 시작이네요. 부럽다. 로또 당첨된 시댁이라니. 그날부터 전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잊고 지냈던 친척들, 옛 친구들,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근형님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철수야, 내가 너 젖먹일 때 얼마나 예뻐했는데 사업자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둘째, 누나는 동생, 우리 아들이 사업 수완이 좋은데 투자 좀 해주면.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이라며. 철수야, 기억나지? 내가 급식 때 밥 안 먹을까봐 내 도시락 반찬 나눠 먹었잖아. 에휴, 잠깐 사이에 큰며느리는 정말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시장 반찬 가게는 접어버리고 백화점 식당가에 한식당을 차리겠다고. 아버님, 이제 시장 반찬 가게로는 격이 안 맞잖아요. 3억만 투자해 주시면 민석이는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할아버지, 공부해서 뭐해요? 유튜버가 될 거예요. 장비값만 2천만 원이면 민지는 학교도 안 가고 해외 명품 쇼핑만. 할아버지, 이번에 나온 샤넬백이 한정판이래요. 친구들이 다 산다고. 진석이는 건설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면서. 아버지, 5억만 있으면 한 달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어요. 작은 며느리도. 아버님, 저희도 강남에 이사 가고 싶어요. 애들 학군도 그렇고 책 한 권 한 권 아껴보던 손주는 게임에 빠져서. 할아버지, 게임 아이템 좀 사주세요. 친구들이 다 레어 아이템 가지고 있는데 이러질 않나. 심지어 어린 녀석까지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할아버지가 로또 당첨되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부하야. 40년을 살았던 동네인데 이웃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김씨 아저씨는 철수씨, 이제 여기서 살면 되나? 강남 가야지. 친하게 지내던 동생은 철수 형님, 사업 하나 소개할까요? 대박 날 거예요.
하질 않나. 귀찮은 일이 끊임없이 발생했죠. 이래서 다들 당첨되고 강남으로 이사 가나 보다 생각도 들었죠. 아버지,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이 더 좋습니다. 새 아파트라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큰아들은 제 통장을 노리고 작은아들은 재산 관리 명목으로 법적 대리인이 되려 했던 거였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추수성날 아침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자식들이 술에 취해 들이닥쳤어요. 첫째가 소리치더라고요. 아버지, 남은 돈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둘째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형이 다 가로챌 거잖아. 아버지, 저한테 맡기세요. 얼마나 더 숨기고 계신 거예요? 이제 다 말씀하세요. 제사상 앞에서, 조상님들 앞에서 자식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게, 그때 손주들까지 가세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등록금도 못 내고 차도 뺏기고 이제 어떡하고요? 저도 더는 못 참아요. 친구들은 다 유학 가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구급차도 부르지 않고 계속 돈 얘기만. 당첨되기 전 우리 가족은 참 행복했어요. 가진 건 없어도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3년 전 설날, 그날이 참 생각나네요. 큰아들 진호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미안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버지, 죄송해요. 민석이 대학 등록금이 좀 힘들어서. 작은아들 진석이도 아버지, 현우 학원비가. 그때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큰 며느리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더 열심히 하고 작은 며느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렸어요. 손주들도 대학생인 민석이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고 고등학생 민지는 장학금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지난해 추석, 그때 우리 막내 손주가 윷놀이에서 이기고는 할아버지, 제가 이겼으니까 소원 들어주세요. 그래, 우리 아가가 뭘 갖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지금처럼만. 그런 손주가 이제는 할아버지, 애플워치 사주세요.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안 해요. 인생이 다 싫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칼을 꺼냈어요. 칼을 제 목에 대고 소리쳤죠. 내가 죽어야 그만 싸울 거냐? 그제서야 자식들의 눈에서 광기가 조금 사그라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나 봐요. 병원에 실려간 아내 곁에서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문득 벽에 걸린 옛날 가족 사진이 보이더군요. 10년 전 다 같이 찍은 사진.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던 진호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첫 월급 받아왔을 때 아버지가 등을 두드리시면서 하신 말씀. 진호야,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웃음소리란다. 그때는 그 말씀이 진부하게 들렸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진석도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작년 추석에 현우가 윷놀이에서 이겼을 때 우리 모두가 웃었잖아요. 그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웃음이었나 봐요. 큰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제가 반찬 가게 할 때가 더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 하면서 웃을 때 그게 진짜 기쁨이었는데 명품백 살 때는 전혀 못 느낀 작은 며느리도 답하더군요. 저도 그래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도 아이들 학원비 될 수 있다고 뿌듯해하던 그때가 좋았어요. 민석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할아버지, 대학 붙었을 때 제가 좋아서 방방 뛰니까 할아버지도 울면서 기뻐하셨잖아요. 그런 기쁨이 그게 진짜였어요. 민지도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 살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사람 죽일 뻔했네요. 그때 아내가 눈을 떴어요. 처음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자식들 웃는 소리가 듣고 싶어요. 병실에 모인 우리 가족 서로 마주 보다가 그만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음 날 자식들이 각자 결심을 안고 왔어요. 첫째는 아버지,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투자는 그만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둘째도 저도 건설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남은 돈을 어떻게 할지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불치병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죠. 사실 원금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하도 펑펑 써서 큰 돈이라고 생각한 돈도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철들었는지 아들이 말하더군요. 아버지, 우리에겐 이미 최고의 재산이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소소하게 살아도 좋아요. 요즘은 다시 일요일마다 모여요. 큰며느리는 시장 반찬 가게로 돌아가서 손님들 칭찬받는 재미에 살고, 작은 며느리는 아이들 학원 보내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게 즐겁다고, 민석이는 군대에 자원 입대했고, 민지는 다시 의대 공부를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민석이한테서 첫 훈련소 편지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35억보다 더 큰 금액이 있다는 걸.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행복이란 걸. 첫 휴가 때 할아버지랑 그 국수집 가고 싶어요. 1,000원짜리 국수 먹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요. 그리고 기부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시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아깝지만 대단한 결심을 했어. 멋있어, 형님. 하며 절 칭찬하더라고요. 강남 아파트 가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나요? 35억이라는 돈, 누구나 꿈꾸는 큰 돈이었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매주 일요일 다시 모이는 우리 가족을 보면서 그때 그 돈을 잃은 게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며느리가 반찬 가게에서 번 돈으로 장조림을 해오면 작은 며느리는 김치를 담그고 손주들은 할머니 약 먹을 시간 되면 알아서 약봉지를 가져오고 밥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 이게 바로 35억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우리 곁에는 이미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네요. 여러분의 통장에는 얼마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밥상에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있나요?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가족의 웃음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첨되면 꼭 비밀로 하세요. 사람들이 변하답니다. 여러분, 오늘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5억. 누구나 꿈꾸는 큰 돈이었지만 그 돈이 가져온 것은 행복이 아닌 가족의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돈을 잃고서야 진정한 부자가 되셨다는 어르신의 말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족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그 소리가 어쩌면 이 세상 그 어떤 당첨금보다 더 값진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어떠실까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